안녕하세요 여러분, 잠티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잠티 밤티 정신교육 버블토너 편 후활유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영재고랑 포스텍 생명과를 졸업해서 지금 디지털 광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되었냐면 메이플 사기랑 중고 사기가 나를 이렇게 흑화하게 만들었다.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살고 싶었는데 이 세상에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다. 메이플 사기에서 물통 사기면 무슨 사기면 해가지고 40만 이상 날려먹고 중고 사기에서도 진짜 많이 당했다. 그래서 세상에 불만이 많고 뚝배기를 깨기 시작했다. 여러분들은 저같이 사기에 당하지 말아라. 대가리 꽃밭으로 좀 살자. 편하게 좀 살자. 알림. 이 자료는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 교수님, 연구원님, 제조사분들 등 많은 분들의 검수와 검토를 거쳤음을 안내드립니다. 현 상황 3줄 요약. 제가 6월 9일 날 영상 올렸죠. 두피팩이며 클렌징 팩이며 팩폼이며 이런 것도 쓰지 말라고 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지금 논란의 시발점, 버블 토너를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상당수의 버블 토너가 문제가 있는데 소비자는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전부 다 피하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면 왜 버블 토너가 왜 문제가 있는데 세정용 계면활성제를 사용하거나 정상적인 계면활성제라도 너무 과량을 사용해서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던 제품들인데요. 위에 게 면도킨 버블 마스크, 아래 게 믹순 제품 보시면 폴리글리세릴 텔라우리티 보이시죠? 정상적인 스킨케어에 들어가는 정상적인 성분이에요. 정상적인 계면활성제야. 그런데 보이시는 데실글루코사이드, 이게 세정용이거든요. 그리고 양도 이게 뭐 크림이야? 오일이 하나도 들어간 게 없는데, 기름이 들어간 게 하나도 없는데 여기다가 대체 얼마큼을 넣은 거야? 그리고 밑에 거, 얘는 가장 많이 넣은 계면활성제가 코코글루코사이드네. 이것도 세정용인데.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분들은 대회비인데 네가 뭘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네가 말하는 게 무슨 신빙성이 있느냐라고 해서 하나하나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저보고 지금 뭐 공포 마케팅을 하냐고 하시는데 제가 뭐 판 게 있어요? 제가 뭐 버블 토너를 팔았어요? 뭐 경쟁사 제품을 팔았어? 뭘 팔았어?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이미 시중에서는 뭐 지방산이 뭐 여드름에 안 좋다, 뭐 실리콘이 모공을 막는다 이러고 있는데 어디다 지금 내가 공포 마케팅을 한다고? 그 사이에 저를 저격하시는 분이 또 한 분 등장하셔서 우리는 유화제로 여러 성분을 잘 블렌딩하기 위해 넣었다. 거품이 전혀 나지 않는 세럼, 크림 등 올리브영 베스트 스킨케어 제품에도 흔히 함유되어 있는 성분이다. 괜찮은 성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를 좀 저격성의 영상들이 조금 올라왔는데 이 측에서 버블 세럼이 괜찮은 이유를 4가지를 드셨거든요. 첫 번째, 세정용 계면활성제는 음이온성이다. 우리 제품은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했으므로 안전하다. 식약처 기준으로 허가된 성분을 화장품에 넣었는데 뭐가 문제냐? 많은 사람들이 제품 개발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설마 그것을 못 잡았겠냐? 네가 뭐가 되냐?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나하나 부숴보도록 하죠. 먼저 세정용 계면활성제는 음이온성이다랑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했으면 안전하다는 걸 왜 문제가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블이 왜 생기는지 좀 이해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버블이 생기는 방식은 메쉬 펌프 있죠. 그러니까 용기 안에 스펀지 같은 게 들어있어서 그 안에 물이 같이 나오면서 거기서 거품이 나오는 거야. 우리가 비눗방울 후 불듯이 스펀지로 비눗방울을 부는 거야. 그런 식으로 버블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버블을 유지하는 방식이 제형에 있다. 제품의 제형이 만들어진 거품을 유지를 한다. 솔직히 그냥 거품 용기에다가 물 넣으면 거품 안 나잖아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갔으니까, 그 안에 있는 성분이 어떤 역할을 하니까 거품이 나는 거란 말이야. 그 방식 중에 가장 쉬운 게 뭐겠어요? 비누를 쓰는 거야. 비누에서 거품이 잘 나잖아요. 계면활성제를 과량 사용하거나 세정용 계면활성제를 사용했다. 아니면 점도를 맞춰서 좀 끈적끈적하거나 그 안에 있는 개인 네트워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굳이 정확히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런 방식도 있기는 한데 그런 방식을 사용한 곳이 많이 없다. 그래서 사용하지 말라고 했던 건데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보자고요. 먼저 아까 전에 음이온성 계면활성제가 세정형 계면활성제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물론 일반적으로 음이온성 계면활성제가 세정용으로 사용되는 건 맞거든요. 일반적으로 맛있는 음식은 고칼로리죠. 식용유도 고칼로리인데 맛있겠네요. 우라늄도 진짜 겁나 고칼로리인데 맛있나 봐요. 일반적으로 세정용으로 사용되는 건 맞고, 일반적으로 헤어 제품이 사용되는 건 맞고, 세정용으로 양쪽성이랑 비이온성도 충분히 사용이 되고, 얘네들은 일반적인 스킨케어 제품에도 사용이 된다. 종류가 다양하다. 그래서 그렇게 한 대 묶어서 표현하는 게 상당히 위험한 발언. 저게 왜 위험한 뜻이냐면 이거 유명하죠? 마녀공장 클렌징 오일. 이 클렌징 오일 안에는 솔베스 30 테트라올리에이트랑 아까 전에 또 언급했던 그 메노킨 제품에 들어있던 데실글루코사이드가 들어있어요. 이거 둘 다 세정용이거든요. 근데 이거 둘 다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예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이 제품도 우리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만 넣었으니까 얼굴에 발라도 되겠네, 페이셜 오일, 바디 오일로 써도 되겠네. 그렇다면 세정용 계면활성제를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HLB값, CMC값, CPP값, 그리고 친수성 머리 크기, 소수성 꼬리 길이
비리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로 다 분류를 할 수 없어. 그리고 솔직히 소비가 이걸 전부 다 알고 구분해야 되는 것도 정말 웃기고 그렇게 하기도 쉽지도 않고, 그래서 그나마 좀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여기 CIR 리포트가 있는데요. CIR 리포트가 뭐냐? 원료를 평가하는 미국의 원료 안정성 평가 시스템이거든요. EWG처럼 예전에 그 이상한 자료가 아니라 시험관 내 실험, 생체 내 실험, 그리고 먹었을 때, 발랐을 때, 흡입했을 때의 독성까지 다 판단한 그런 자료예요. 여기서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카프릴릴 카프릴 글루코사이드와 대실 글루코사이드는 세정형 계면활성제다. Surfactant 클렌징 에이전트다. 그리고 이건 미국 자료라서 보기 어렵잖아요. 다 영어란 말이야. 그러면 또 뭘 볼 수 있느냐?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이 있어요. 물론 여기는 앞선 CIR 리포트만큼 그렇게 전문적이지도 않고 신뢰도가 그만큼 높지는 않아. 그런데 한국에서 화장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는 여기에 다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카프릴릴 카프릴 글루코사이드를 계면활성제, 세정제로 분류를 해놨고, 마찬가지로 대실 글루코사이드도 세정제로 분류를 해놨네요. 외에도 많은 버블 토너, 버블 세럼, 버블 제형에 사용되는 그런 코코 글루코사이드라든지 아니면 많은 계면활성제들이 다 세정용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아까 CIR 리포트 원문을 보면 대실 글루코사이드를 사용한 492개의 제품 중에 421개가 세정 용도, 그리고 62개가 바르는 용도다. 그럼 바르는 용도는 뭐냐? 태닝 제품이거나 얼굴에 바르는 파운데이션이었다. 색조 제품이었다. 뭐 코코 글루코사이드, 그리고 카프릴릴 카프릴 글루코사이드랑 대실 글루코사이드, 이네들이 아까 전에 계속 그렇게 말했던 안전하다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피부 좋아지려고 이런 태닝 제품을 바르고 파운데이션을 발라요? 그런데 그 토너는 피부에 그렇게 좋다면서 바르고 있는데 용도가 같나 모르겠어요. 시중 제품에 그나마 스킨케어에 가까운 그런 제품들이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선크림이 있거든요. 선크림 보면 대실 글루코사이드가 뒤쪽에 조금 소량 들어있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분체 분산, UV 필터를 분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게 이름이 되게 어려운데, 액체에다가 우리 무기자차라든지 아니면 유기자차 보면 아주 큰 분자 아니면 돌덩이 이런 것들을 둥둥 띄워놔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잘 섞일 수 있도록 정말 강한 계면활성제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피부가 망가졌을 땐 선크림도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화장품 진짜 겁나 잘 만들어서 이걸 안 써도 저성분을 넣을 수는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저걸 공급을 할 수 있었다면. 근데 이 메칠렌 비스 어쩌고라고 하는 티노소브 M이라는 원료가 있거든요. 이 원료를 공급할 때 이 메칠렌 비스 어쩌고랑 대실 글루코사이드를 같이 혼합해서 판매를 한다. 넣으려면 대실 글루코사이드를 넣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성분이 뭐냐? 유기자차 중에서 자극은 적고 차단력은 잘 나오는 친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대실 글루코사이드가 들어가 있는 이 친구를 선택한 거다.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 차를 선택한 거랑 거품 잘 내자고 거품용을 넣은 거랑 같아요? 이걸 그딴 식으로 비교를 해? 그리고 아까 전에 성분 함량은 대회비인데 네가 뭘 알고 그딴 식으로 말을 하시냐 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그 이해를 위해서 전성분 이해를 해보자고요. 먼저 전성분 규칙은 농도가 높은 순서대로 적고, 만약에 농도가 1%보다 적다면 순서를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제품들에서 마치 우리 제품들은 농도가 높은 것처럼 좋은 성분을 앞쪽에다 옮겨 적는 거야. 아니면 우리 레시피는 되게 비밀스러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섞어 놓는 거야. 그리고 제품 명에 있는 성분을 함량을 기재해야 되고, 특정 알러젠은 특정 농도 이상을 시 따로 기재해야 된다. 이긴 한데 이거 나머지 두 개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농도를 추정하기 위해서 사용한 지표 성분을 볼게요. 바로 1,2헥산디올이거든요. 얘가 대표적인 순한 방부제예요. 보습제 겸 방부제야. 물이 대부분인 토너나 세럼 같은 경우에는 최소 1.5% 이상은 들어가야 방부가 잡혀요. 그러니까 안 썩어. 법적으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화장품이 썩지 않도록 화장품의 품질을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국제표준 규격 같은 것들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통과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얘를 1.5% 이상 넣는 거야. 근데 솔직히 1.5%도 불안해서 웬만하면 2% 이상을 넣어요. 왜? 아무리 자극적인 것보다 썩은 게 훨씬 위험하니까. 그래서 넣는 거고, 다음 성분을 보자면 법적으로 어느 함량 이상 넣어야 되는 성분들이 있거든요. 기능성 화장품에서는 고시된 성분을 일정량 이상 넣어야 해요. 그 성분이 뭐냐? 만약에 미백 성분이면 나야시나마이드를 2에서 5%를 넣으면 그냥 너무 쉽게 기능성 화장품을 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가장 저렴하게 나야시나마이드를 2% 넣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헥산디올이 2%, 얘도 2%, 그러면 앞에 1% 이상이었으니까 얘네들은 순서를 유지할 수 있겠죠? 나야시나마이드며 헥산디올이며 용어가 어렵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이런 게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진다 정도만 이해를 하고, 내가 뒤에서 때려 팔 때 아 이래서 이랬구나라고 그냥 떠올리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헥산디올, 나야시나마이드 농도를 알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얼마나 쓰이는지도 알았어.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순서 맞추기 놀이를 해볼까요? 일반적인 토너나 세럼에서 계면활성제를 얼마나 많이 쓰냐? 오일이 없을 때는 많은 0.3%, 적게 넣으면 0.05%까지도 넣을 수 있거든요. 아예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오일이 있으면 많아봤자 1.5% 넣어요. 이 농도가 어느 정도냐면 순한 클렌징 워터가 보통 1.5%까지 넣고요. 조금 강한 것들이 1에서 3%, 아니면 좀 강한 것들은 5%에서 7%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딱 잘못하다가는 클렌징 워터 수준으로 계면활성제를 넣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먼저 믹순 제품이랑 메노킨 제품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나이아신아마이드랑 여기에 있는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둘 다 2% 이상이 들어갔겠죠. 그리고 여기 헥산디올 보이시죠? 이 헥산디올이 방부제니까 얘 또한 2% 정도 들어갔을 거야. 그런데 이 사이에 폴리글리세릴 텐라우레이트가 들어갔네. 얘는 정상적으로 쓰이는 액이는 한데 얘가 2%다? 오일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도 이만큼까지는 잘 안 써요. 그런데 여기 안에 오일이 하나도 안 보이네? 그런데 대실 글루코사이드까지 써? 세정용까지? 물론 마데카소사이드를 넣기 위해서 이 성분을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데카소사이드 저만큼 넣으려고 얘까지 안 썼어도 됐는데 물론 유화용으로 넣을 수 있어.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오일이 들어갔을 때 1.5%까지 쓰는데 오일도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다가 1.5% 이상을 넣는다? 그냥 순한 클렌징 오일 수준이 아닌가라고 주관적인 생각을 밝혀봅니다. 보통 최대한 우리 제품이 좋아 보일 수 있도록 좋은 성분들을 앞쪽으로 빼고 안 좋은 성분을 뒤로 뺀다고 했죠. 이 믹순 제품 같은 경우에는 헥산디올이랑 나이아신아마이드 뒤쪽에 코코글루코사이드가 있네요. 얘가 1%가 넘어서 그랬는지 안 넘었는데 얘네가 좋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세정용 계면활성제가 제일 앞에 있네. 계면활성제들 중에서 얘도 오일이 거의 안 보이는데 정말 조금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좋은 성분은 앞으로 빼고 자극적인 성분을 좀 뒤로 빼는 경향성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얘를 이렇게 앞에 배치해놨다? 솔직히 그렇게 신빙성이 있는 발언 같진 않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체에서 한두 개 순서를 바꾸지 전부 다 순서를 잘 안 바꾸거든요. 저 같으면 이렇게 농도가 높아 보이는 제품을 안 쓸 것 같다. 코코글루코사이드는 순한 세정제로 많이 쓰는 애라서 거의 세정제 수준인 것 같다고 주관적인 의견을 밝혀봅니다. 그러면 제가 게시글로 올렸던 헤브블루 제품을 볼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 계면활성제가 얘만 들어갔어. 그런데 앞서서 주장해 주시기로는 세정용 계면활성제는 음이온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하나 들어간 게 음이온성이거든요. 그럼 이 제품 세제일까요? 일반적으로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는 세정용으로 사용되지만 이 친구는 유화제로 사용되는 아주 순한 그런 계면활성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음이온성일 뿐이야. 그냥 이름만 그래. 심지어 이 제품은 앞에 오일도 상당히 들어갔어. 앞선 발언들은 이 제품을 세제로 몰아가는 발언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괜히 욕을 먹을 것 같아서 이 제품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잔해부적이 떠가지고 삼각김밥을 못 사 먹었거든요. 제 통장이 진실이다. 그러면은 저 성분이 적혀 있으면 얘는 유화제로 쓰인 계면활성제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얘도 고농도로 사용되면 나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헥산디올 뒤에 있잖아요. 근데 앞에 오일상이 많아. 아까 전에 오일이 많으면 1.5%까지 써도 되는데 얘는 2% 아래다. 그러니까 얘는 정상적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얘를 쓰라고 했어? 그냥 다 피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중에서 얘를 한번 내가 좀 억울해 보여서 이야기를 한 것뿐이야. 이 자료가 뭐냐면요.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들을 분석해서 그중에서 이 제품이 조금 안전한 축에 드는지 아니면 좀 위험한 축에 드는지를 분류한 거예요. 감사하게도 연구원님 분들과 교수님들이 만들어 주셨는데 한번 천천히 볼까요? 이렇게 많은 제품들 중에서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게 정말 몇 개 없는 거 보이시죠? 사용한 계면활성제들이 성분이 착한 애들인지, 그러니까 세정용 계면활성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스킨케어 용도로 넣는 것들이 들어갔는지, 그런 거 외에도 양이 좀 적절하게 들어갔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나 혹은 오일이 충분히 들어가서 자극이 적게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거나 이런 많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구분하기 정말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이세요? 글루코노락톤? 이 성분이 그 각질을 용해야 하는 그 파화 성분이거든요. 근데 이 성분이 거품을 그렇게 잘게 거품을 잘 유지를 못 시키게 해요. 그리고 변성 알코올 얘도 거품을 진짜 잘 깨요. 우리 비눗방울에다가 알코올 넣으면 비눗방울 안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헥산디올 앞에 들어간 애가 없네? 그럼 얘는 계면활성제 조금 썼냐? 라고 안심할 수가 또 없는 게 얘는 가용화제를 상당히 여러 개 썼어요. 만약에 얘를 0.9% 넣었어. 얘도 0.9% 넣었어. 얘도 0.9% 넣었어. 하면 전체 계면활성제는 2%를 넘어가도 저 성분표 앞에서 헥산디올 앞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다음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C1214 알케스가 들어갔어요. 얘가 폴리글리세릴 텐라우레이트보다는 조금 더 자극적인 애야. 그런데 얘가 헥산디올 한참 뒤에 들어갔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자극적인 애가 들어갔으니까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앞에 호호바씨 오일이라든지 마카다미아씨 오일이라든지 오일들이 많이 들어갔어. 얘는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는 애인 거야. 이런 것들을 소비자가 구분할 수 있겠어요? 대부분의 제품들이 다 위험한 상황에서 이 중에서 정말 뽑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중에서 안전한 걸 골라낸다고? 그게 소비자한테 시킬 일이에요? 보통 제품 만들 때 있잖아요. 전 가용화제, 계면활성제는 기본적으로 자극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 제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한 안정성 확보할 수 있을 만큼만 소량을 넣고 최대한 양을 줄인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있는 힘껏 넣은 거야. 안 때려 이씨.
물론 안전하다고 해서 원료가 쓰레기면 안전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해 보여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고 위험해 보여도 만약에 항염 성분들이 들어가서 자극이 느껴지지 않게 해놨어. 그러면 자극이 또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구원님 분들과 교수님들조차도 안전해 보이는 게 훨씬 더 적은 상황에서 굳이 버블세럼을 그렇게까지 사용하실 이유가 있느냐라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식약처 기준으로 허가된 성분이다. 이게 진짜 얼마나 말장난이냐면요. 바르시자도 화장품으로 허가가 됐고요. 파마약도 화장품으로 허가가 됐고요. 염색약도 그렇고 손소독제도 그렇고 다 화장품으로 허가가 됐어요. 우리 제품은 식약처 허가된 성분을 사용했으니까 깔끔하고 클린한 화장품이다 라고 하는 게 진짜 얼마나 말 같지도 않은 말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만약에 바르시자 저거에 나이아시나마이드 5%를 넣었어요. 그럼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 되는 거예요? 그쵸. 손소독제에다가 나이아시나마이드 넣으면 미백 기능성이에요. 그리고 앞서도 말을 했지만 안전하다고 보이는 화장품도 정말 문제가 많을 수 있거든요. 지금 연구원님이 하신 말을 그대로 읊어드릴게요. 중국산 중금속 범벅김치도 전성분은 그냥 배추, 물, 고춧가루, 마늘인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사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그런데 그렇게 나쁜 제품들이 나올 리가 있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연구원님의 말씀을 그대로 읊어드리겠습니다. 만들 때는 연구원 말 귓등으로도 안 듣다가 문제 터지면 연구원님이 그렇게 허투루 제품 만들었을 리가 없다고 좀 하지 마라. 처음부터 말 좀 들어라. 블루투스 샤워기 못 만든다. 못 만들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냥 해달라고 하면 그게 되냐? 라고 전달해 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마 저런 거품 빵실빵실한 제품이 나올 때도 저희 못 만드는데요 라고 했는데 어떻게든 만들어주세요 해서 억지로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본인이 쓰고 싶으면 쓰세요. 저는 지난번에 녹는실 앰플 푹잠 세럼 그런 것도 사용감이 좋아서 마음에 들면 쓰라고 했어요. 이렇게나 위험성이 좀 많고 이렇게나 경고를 하시는데 쓰고 싶으시다면 쓰셔도 돼요. 그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하지만 저라면 안 쓰고 싶다. 저의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